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세 트레이딩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전 영상들에서 추세 트레이딩에 대해서 간간히 이렇게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보여줬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추세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생각을 풀어볼까 해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 구간을 나눌 때 추세 트레이딩 구간과 데이 트레이딩 구간, 단기 스윙 구간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요 매물대를 벗기고 이런 강한 상승 구간이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추세 트레이딩 구간이고, 이 종목의 업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곳에서 모아가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추세 트레이딩이 아닌가요? 이 종목은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추세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단기 매매는 곧 추세 트레이딩입니다. 결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업황의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뭐 3일, 5일 갖고 가는 짧은 단타성 매매도 하는 거고, 단기 스윙도 그러한 종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배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정말 뭐 3년 뒤, 5년 뒤, 뭐 200%, 300%갈 종목을 장투하는 거는, 그거는 추세가 아니죠. 나중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걸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율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단기 트레이딩, 이게 곧 추세 트레이딩입니다. 추세 트레이딩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추세가. 그 상승하는 힘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추세 안에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 있는 거고, 뭐 이제 추세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한 3일에서 5일 가져가는 단타 매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 스윙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구간들에서 내가 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 구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추세 트레이딩 아닌데, 추세 트레이딩 구간에서 이 구간은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아도 되는 구간이겠다. 내가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구간이겠다. 아니면은 이 구간은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했다가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분할 매수를 하고 지지를 받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느긋하게 대응하면 단기 스윙을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이 공격적인 추세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이 그림을 봤던 사람은 여기가 깨지면은 당연히 비중을 실었으면 손절을 해야죠. 근데 여기가 깨졌다고 해서 사실 이 종목의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결국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단기간에 수익을 내냐, 혹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수익을 내냐의 차이일 뿐, 결국 추세다. 추세 트레이딩은 회전율을 높이는 단기 트레이딩의 전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추세 트레이딩 안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트레이딩,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데이 트레이딩 구간, 뭐 추세 트레이딩 구간, 단기 스윙 구간, 이거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앞으로 제가 쓸 말은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 그리고 단기 스윙, 이렇게 나누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단기 트레이딩은 곧 추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 되겠죠. 비중도 크게, 손절 짧게. 뭐 보수적인 트레이딩은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는 승률이 낮겠죠. 지지받는 거 보고 분할 매수,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 파는 전략.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돈이 들어올 때 돌파 매매를 해도 되지만,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돈이 들어올 때 파는 전략이죠. 앞전 영상에 매물대에 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보면 그냥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렇게 윗골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분봉으로. 흔히 말하는 돌파 매매들은 이런 구간에서 죽습니다. 큰 상승을 못해요. 결국 이러한 강한 매물대를 뚫고 단기간에 좀 가벼워졌을 때 돈이 따라와서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그 전 구간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구간들은. 여긴 갭이 많이 떴네요. 한택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한택도 여긴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그래서 돌파하면 맞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 얇은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돈이 들어와서 베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돌파 매매,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했던 여기는 데이 트레이딩 구간, 여기는 추세 트레이딩 구간, 여기는 단기 스윙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겠죠.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 단기 스윙 구간. 단기 스윙은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보수적인 구간에서는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을 못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돈보다 비중을 줄여서 해야 되고,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정말 뉴스가 좋게 터져서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드는 종목도 있어요. 이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버리고. 그거는 시황과 재료 파악이죠, 오직. 그런 게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ABL 바이오 아닌가요? 여기서 뚫어 올렸습니다, 한 방에.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 매물대가 있다고 매매를 안 했나요? 저 여기서 상따를 하고 그냥 넘어갔죠, 다음날. 그리고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지만 이 재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처럼 매매를 한 겁니다. 결국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시황, 재료예요. 일단은 그래도 왜 구간을 나눴냐?
당연히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해야죠. 이거를 나누지 않고 무조건 야수의 심장처럼 달려들면 집니다.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추세 매매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산, 조선 다 추세입니다. 추세죠. 추세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 보수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 단기 스윙 구간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단기 스윙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업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좀 더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큰 틀에서 추세를 바꾸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구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우상향 할 거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데도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 보수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은 말 그대로 추세가 단기간에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그런 구간이 제가 말한 매물대가 없는, 매물대가 얇은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러한 구간은 제가 직장인 분들은 매매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일 시장이 강하게 돌파했을 때, 장중에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직장인 분들은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것도 보자고요. 이날은 장 전에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인 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종목은 좋다. 베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그림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재료 파악만 잘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거를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믿고 이 다음날 4월 8일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밀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갭이 높게 뜨면 또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분봉에서 투매가 나오면은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이런 곳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한 게 그냥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것 뿐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야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날도 공략을 했잖아요. 이날도 또 공략을 했죠. 지지받는 거 보고.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매물대 영상을 찍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매물대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잠시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매물대 부딪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언제 매매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오면 일단 전업 투자자들은 매매할 수 있겠죠. 이 위로 장대 양봉이 세우는 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분들은. 그러면 직장인 분들은 여기서 밀려갖고 지지받으면은 5만원대 지지받으면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졌을 때
야, 이거는 진짜 기회다. 여기는 그냥 모아가야겠다, 내가. 한 3개월 눈 감고 모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추세 트레이딩입니다. 추세가 이제 첫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 첫 만들어지는 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세 트레이딩이라고 한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트레이딩은 구분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가 만들어질 거를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한택 같은 걸 볼게요. 일단은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에 대한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유일 로보틱스도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날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4월 2일. 근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랬죠? 이 봉이 이 매물을 못 뚫었죠. 근데 다음날 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매물대가 되는 거죠. 매물대.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뚫으면 매물 소화다. 우리는 그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다. 뚫을지 말지. 근데 재료가 어때요? SK가 유일 로보틱스를 콜옵션 한다는 내용이에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주는지 우린 알죠? 보여줬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SK도 이걸 했을 때 엄청난 큰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거 매물 소화일 수도 있겠다.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초입부다라고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여기 이렇게 일단 지지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 손절 라인 잡고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만약에 7만원 크게 깨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나눠 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물수와 봉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갈 확률이 있다. 이게 매물소화란 게 완성되는 거다. 그럼 이런 곳에서 직장인분들은 9시에 1분 지켜보고 터지는데 이러고 여기서 샀던 거랑 여기서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5분에서 10분 매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추세가 만들어졌죠. 여기 어때요? 그리고 다음날 볼까요? 여기서 갭이 떴죠. 그럼 여기서도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 ABL 바이오랑 똑같습니다. 강한 추세를 이제 만드는 첫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뜨면은 한 50%는 팔 수 있는 거예요. 11%면 사실 50%가 아니라 뭐 다 팔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반등 하나 기대해보는 겁니다. 한 70% 팔았다고 해봐요. 그럼 나머지 30%는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전 오면은 자동 손절 걸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 봐야죠. 제가 말했잖아요, 앞전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단기간 상승은 끝난 걸 수도 있다. 이제는 그 위에서 놀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을 매일 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의 영역이긴 해요. 당일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야 직장인 분들은 이제 매매를 접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 요쯤에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갖고 사실 좀 단기 눌림의 매력이 있죠. 제가 이런 큰 재료들은
단기간 하락이 나왔을 때 기회라고 했죠. 기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세를 돌렸을 때 이런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종가 베팅을. 왜? 좋은 종목들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막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4% 떴네요. 이렇게 떠서 조금 올라오면 정말 한 요 정도 반등하고 죽었으면은 딱 좋은데. 근데 직장인 분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할 수 있냐? 그거는 뭐 9시에 회의, 이런 10시에 회의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못할 것 같긴 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좀 끝나는 부위잖아요. 이런 거를 믿고, 아, 단기간 이렇게 큰 재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봉이죠. 여기 시작점에 왔다고 해서 이 끝나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제대로 터진 부분이죠. 매물 소화가 되고, 이 부분까지 왔다고 해서 지지를 받고 이 딱 하락 추세가 끝나는 부분에서 불타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되는 직장인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지금 상승 초입부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단기 눌림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런 곳이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트레이딩 구간. 적극적인 데이를 뺄게요. 데이를. 데이를 빼야 됩니다.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니까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예요. 비중 큰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수적인 뭐 하나 더 볼까요? 이 동양철관도 제가 여기서 매매했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상따를 했고, 여기서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여기서 또 매매를 안 했는 줄 아세요? 그건 재료의 크기입니다. 이 재료의 크기가 굳이 여기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만드는 것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아, 한 번 더 매매하긴 좀 그렇다. ABL 바이오랑 대응이 다르죠. 여기서도 매매하고 여기서도 매매하고 또 매매했는데 동양은 여기하고 세 번째를 매매 안 했습니다. 애초에 첫 만들어진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두 번 다시 터치하기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이런 재료는 뭐 재료가 ABL 바이오만큼 크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인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택. 정말 이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여기가 이제 강한 매물대입니다.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죠. 4월 9일 이 차트에서 볼게요. 여기서 4월 2일입니다. 재료가 나오고 추세를 바꾸는 봉이 나왔죠. 근데 이 거래량을 좀 주목해 주세요. 거래대금 3천억, 이 앞전에는 6천억, 5천억, 4천억. 이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 게 추세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추세의 강도를 어떻게? 이거는 이제 재료의 크기, 그리고 물론 뭐 시장도 있죠. 시장은 워낙 기본이니까. 그리고 재료. 시장은 그거죠. 관세. 우리나라가 딜칠 수 있는 게 LNG. 주지사가 자꾸 LNG 압박해서 알래스카. 그리고 차트도 맞죠. 차트도 심리니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적인 구간에서. 이제 이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이 종목이, 이 거래대금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탄탄하다는 거. 그리고 시총도 있죠. 시총도 있습니다. 4천억.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시가총액.
종목의 시가총액. 만약에 여기서 이 앞에 거래대금이 400억, 4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터졌는데 만약에 여기 양봉이 뉴스가 좋게 떠도 거래대금이 500억 터졌다고 해봐요. 그 500억으로 추세가 엄청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안 들겠죠. 근데 이거는 앞에 거래대금에 갑자기 한 8배 정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추세봉, 일단은 요 강한 매물대 라인을 볼까요? 여기가 3월 24일이죠.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이 돈이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이 위로는 강한 매물대고 여기도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는 그냥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위아래로. 근데 이 추세봉이 여기서 한번 이제 힘을 모으고 한 번 올리고 한 번 올리고 한 거예요. 뭐 요런 느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지지 라인 같은. 그래서 이런 단기간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 하락이 나오지만 떨어져야 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봉을 믿고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이런 지지 라인에서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파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못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직장인분들은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래도 이 첫 번째 지지선을 믿고 여기서 버티네 위에서 그럼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2시 뭐 점심 먹고도 제가 점심시간을 좀 좋게 보잖아요. 점심시간에 버틴 종목들을 좋게 보는데 이렇게 버티고 3분봉으로 이런 21선에서 잘 버티면은 매매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일날 수익을 7% 정도 줬네요. 아니면 다음날 아침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직장인분들이 막 매일 장을 보고 트레이딩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1분봉으로 볼까요? 좀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추세봉에서 횡보를 많이 한 구간을 지지선으로 삼습니다. 이런 이제 버텼죠?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 추세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은 종가 베팅 형식으로 잘 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추세 트레이딩도 이 추세 트레이딩 안에서 데이 트레이딩이 있는 거고 종가 베팅이 있는 거고 시가 베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가 베팅은 잘 하지 않아요. 이거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시가 베팅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가 베팅 혹은 장 중간에 잘 버티면 한번 사볼까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 뭐 12시에 밥 먹고 1시에 얘 잘 버티는데 한번 분할로 계속 사볼까? 이렇게 해봐도 되는 겁니다.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겠죠. 이 추세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1차 지지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2차 지지 라인이죠. 이 당일 2차 지지 라인까지 끝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해야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넓게 보면은 요 추세봉의 지지 라인 두 번째 올렸을 때가 손절 라인은 맞긴 한데 너무 길잖아요. 7%, 8%. 비중 조절을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회전율을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이런 구간을 이제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마지막
분할 매수할 한 50%의 돈을 남겨두면 돼요. 그럼 요런 구간에 한 50%를 사보는 겁니다. 아니면 30%가 될 수도 있어요. 분할 매수는 잘 할수록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이제 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이런 곳에서 30%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30%. 그리고 마지막 부근에 40% 정도 잡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데 왔으면 이렇게 파는 겁니다. 요 추세를 이쁘게 지키면. 그러니까 추세를 여기서 딱 이렇게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요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느긋하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횡보를 했는데 여기선 깨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단기간 깨진 게.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그럴 때는 이제 가진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갭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하락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거 추세 라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종가 라인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종가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밀리면은 추세가 좀 꺾였다고 봐요. 단기 추세가. 여기가 종가인데 여기 이렇게 하락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지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봉에 두 번째 지지 라인을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해요. 깨면은 이 종목은 차라리 단기 스윙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버티잖아요. 이렇게 버티고 충분히 횡보를 해. 9시 30분이 됐는데도 안 깨져. 그럼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봉에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버티면은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4, 50%만 샀어. 깨지면 그냥 손절할 각오로. 근데 이런데 또 돈이 들어왔네? 아, 확신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사보고 슈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매물대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단기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일단 분할 매도라도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라도. 그리고 이게 제가 361선인가? 예, 361선인데 이게 1분봉으로 보면은 하루가 360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일선이에요. 1일선. 이 1일선 안에 안착을 하면 종가 베팅도 또 해보는 겁니다. 이게 3분봉으로 보면 360은 이제 3일선이죠. 3일선.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뚫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매물대잖아요. 단기 매물대. 이런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매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만약에 제가 여기가 두 번째 지지 라인이었죠. 기준봉에. 여기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샀어. 그리고 이런 곳에서 또 샀어. 30%, 30%. 그럼 이 단기 저항대에서 파는 겁니다. 이런 거 또 사. 그럼 이런 단기 저항대에서 또 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베팅한 거는 또 요 추세가 깨지거나 요 구간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요 첫 번째 지지 라인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5%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만 다시 돌리고 1일선에 안착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선 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세가 계속 큰 그림으로 추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 구간은
우리 그 기준봉에, 추세를 바꾼 기준봉에서 이 2차 지지 라인에 한 10%나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여기까지 손절 라인을 잡기에는. 그럴 때는 트레이딩을 이제 비중 베팅이라고 위험한 구간, 좀 더 높은 구간이니까 이런 단기 추세 혹은 이런 추세 여기가 깨지면 잡는 겁니다. 여기만 해도 4%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한 구간인데 뭐 한 나는 30%만 베팅해 볼까? 이런 구간에서 오면 지지를 하면 분할 매수를 할 거고 너무 힘없이 장대 음봉으로 깨지면은 그냥 30% 갖고 있던 거 5%에 던지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갭이 떴죠. 근데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던지고 나오는 거.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루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 위로는 제가 이제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해서 슈팅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전업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인분들은 여기서 뭐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었다고 칠까요? 뭐 1시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여기서 또 아침에 이렇게 9시 30분, 10시 이렇게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1일선에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손절 라인 잡고 여기 그 자동 주문 아시죠? 이거는 모르시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꼭. 직장인분들은 필수예요. 이런 거 3% 손절 라인 잡고 모아가서 한번 슈팅 나오면 던져도 돼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막 이런 곳에서 실시간으로 따라잡는다. 예, 그거는 직장인분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 대진 첨단 소재도 볼까요? 여기 3월 28일인데 3월 28일까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3월 19일 날 BYD라는 좋은 뉴스가 터졌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 뉴스의 파급력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조금 조심했냐면은 이 종목의 시총 때문입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일단 대진 소재 말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뉴스에 주목을 했거든요. 3월 26일 여기 현지서 미현지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트럼프가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관세 매긴다 막 이래갖고 얘가 관세 테마까지 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3월 19일 날 일단 여기가 매물대죠.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일 매물대를 좀 볼까요?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졌죠. 요 윗구간이 큰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뉴스가 터졌을 때 매물을 소화를 했다. 하지만 소화인지는 모르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추세 트레이딩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바꾸는 봉이 나옵니다. 자, 그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종가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이날의 종가 라인하고 이날의 종가 라인하고 크게 안 밀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매매일지 아마 보여드렸을 건데, 여기서 아마 쭉 밀리길래 일단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을 거예요. 지지하는 걸 보고.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살짝 가물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직장인 분들도 여기서 매수했는데,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그은 거지, 사실 뭐, 이렇게 느긋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 15,000원 기준으로. 이게 뭐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5,5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구우면은 이게 추세인 거고, 좀 더 여유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긋는 거 자기 마음이고,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이 봉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봉을. 이렇게 간다는 걸. 여기 보면은 이 5일선이 이쁘게 타고 갔잖아요. 근데 잠깐 깬 겁니다. 요 봉이죠, 요 봉. 여기, 요. 요거.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 100%를 태웠어. 근데 솔직히 비중 100% 태우면 안 되거든요. 종가 베팅 같은 거. 무조건 50%는 남겨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50%를 태웠어. 여기서 딱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지켜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버텨서 다시 21선에 안착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다시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떨어졌을 때, 아, 나는 15,000원을 크게 깨면은 손절을 할 거야 하면 여기서 50%산 거를 여기서 50%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먼저 50% 정도는 리스크 관리로 먼저 매도해도 됩니다. 그게 안전해요. 비중 100%를 다 들고 있는 건 저는 절대 비추하거든요. 최소한의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은 본전이 오면 판다라는 생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도 분석을 해야겠죠. 단기 매물대. 이런 거 놓으면은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계속. 그리고 이렇게 종가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지지 라인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잘 버텼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여기서도 매매를 하는 겁니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이런 거 장 중간에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1시까지 잘 보고 여기서 물량을 한 30% 태웠다고 해봐요. 근데 밀렸죠. 근데 밀렸는데 어때요? 전날에 종가 라인을 막 크게 깼나요? 아니면 당일 저점을 갱신 중인가요? 그게 아니면은 오후장 지켜보고 나머지 물량 30%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60% 됐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또 유동적으로 본인이 잡는 겁니다. 이런 15,500원 되면은 요 30% 샀다고 가정하면 30% 샀고 요 15,000원 오면은 나는 나머지 40%를 다 살 거야. 근데 여기를 음봉으로 크게 깨면은 난 손절해야겠어.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파는 거예요. 또 이런 데가 아까 어디냐? 이 매물대죠, 매물대. 자,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3월 19일, 3월 25일. 아까 한택은 깔끔했잖아요. 요 종목이 추세봉이 이런 지지 라인들이 깔끔했습니다. 4월 2일. 그래서 이 추세봉의 지지 라인이 깔끔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추세로 이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큰 추세가 안 깨진다는 거를 포착을 했지만 대진 첨단 소재는 이러한 봉들이 막 돈이 엄청 터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매물대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깔끔한 기준봉에 지지 라인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는 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돈을 썼죠.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지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매물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매물대로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요거를 단기간 깨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두 번째 재료 터질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요 재료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시총도 작고 2천억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 잘 버틴 거죠. 물론 요 첫 돈이 들어온 구간을 완전히 깼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를 완전히 깼으면 요 구간은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이 될 수 있지만 재료의 크기 때문에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두 번째 재료가 터지죠. 이 재료. 여기서도 돈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쭉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지지 라인들이 저는 겹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지가 겹치면은 굉장히 이것도 확률이 좋아지거든요. 저항이 겹치면은 빨리 팔아야 되는 자리고 지지가 이런 중복이 되면 좋은 자리인데 사실 이런 곳에서도 종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종가 베팅입니다. 추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은 근데 좀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제가 이 굉장히 계속 유동적으로 손절 라인 잡고 좀 더 높은 구간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본인이 이러한 추세 안에서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운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찾고 세우고 뭐 종가가 위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파악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끝낸 건 언제냐? 당연히 요 정고점에 부딪혔을 때죠. 그리고 단기 매물대가 만들어졌죠. 제가 앞선 영상에 매물대 설명을 했죠. 이 위로 이제 터져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일 시장을 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 여기를 한번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매물대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추세 매매를 그만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경험치입니다. 재료의 경험치, 시장의 경험치.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종목이 한택처럼 정고점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봤어요. 한택은 계속 관세에 우리가 딜을 치기 위해서 계속 LNG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이거는 잠깐 단기 이슈다 정도로 봤어요. 다만 재료가 그래도 괜찮은. 그래서 정고점은 못 뚫는데 정고점을 까지는 움직일 만한 재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요런 클로버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죠.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차트 보고 어디서 무슨 마법의 선이 있나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직장인이라면 어디서 이 추세봉을 기준으로 재료가 좋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고 어디서 지지받을 때 사야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 이때 시장은 재료가 좋았다는 걸 인지하고 차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여기가 이제 돈이 많이 터진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이. 이런 곳에서 한번 뭐 1차 지지가 될 수도 있고 2차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있진 않아요. 그냥 옆으로 좀 횡보했을 때 지지 라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서 크게 밀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버티면서 21선에 올라타면 매매해볼 수 있는 거예요. 3%밖에 안 올랐죠. 그 종목에 힘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뭐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럼 이날 개파락했을 때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도. 근데 어때요? 개파락은 했지만 버티죠. 한 3분, 5분 보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직장인 분들은 다시 30%를 한번 채워볼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의 재료를 믿고. 그래서 이런 단기 매물대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뭐 5%인데 5%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회전율을 높이는 거니까 막 20, 30%, 한 방에 20, 30%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지만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횡보를 하면서 넓은 추세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에 다시 어때요? 올리죠.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종가에 또 전일 종가도 크게 안 밀렸네. 제가 종가 라인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종가 라인 근처네. 이런 것에서 다시 물량을 태워보는 거예요. 슈팅이 나오면 파는 겁니다. 이 재료가 내가 정고점까지 갈 만한 재료다 하면 정고점까지 한번 추세를 끌고 가 보는 겁니다. 재료에 따라서. 여기서도 어때요? 이 단기 매물대를 아예 뚫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일단 던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이 추세가 이어질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연속적인 종가 베팅을 하면 좀 위험한데, 왜냐면 일단 슈팅이 나온 거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일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베팅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30% 베팅했다고. 마법의 성 같은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30% 베팅했어. 그럼 이 구간에서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버티면은 이 추세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럼 직장인 분들은 아침에 보다가 나머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21선을 뚫을 때 지켜보면 뭐 더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곳에서 그래서 올라왔을 때 안전하게 또 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고 뭐 밥 먹고 직장인 분들 뭐 하고 시간 보냈더니 이렇게 올랐네? 이런 곳에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일 고가까지 잘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재료가 터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는 이제 ABL 바이오나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막 추세를 만드는 초입 구간, 굉장히 강한 추세 구간의 시작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단기 매물대가 생기기 전까지, 혹은 내가 이제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재료를 정리하고 반응이 왔던 종목들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전율을 빨리 올리는 매매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큰 비중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한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계속 이런 오늘의 증시 요약이나 이런 관심 종목 리뷰에서 계속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관심 종목 정리, 뭐 일정 관리, 뭐 비중 조절 이런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매물대 영상하고.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본인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지 계속 공부하시면은 저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성공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좋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곧 추세 트레이딩이다.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시세 초입. 재료가 빵 터지면서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한 방에 가진 못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구간, 이런 것처럼 좀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종가 베팅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말한 종가 베팅은, 이게 시가 베팅은, 네, 이거는 보수적인, 종가 라인, 이거 써놓고, 보수적인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추세 안에서 지지를 보고, 지지를 보고 매수, 그리고 종가 지지를 보고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가 베팅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종가 베팅이 이제 추세 안에서 지금 종가에 사는 거를 언급을 했는데, 종가 베팅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추세 안에 하는 종가 베팅을 설명을 했는데, 같이 다음 영상이나 앞으로 찍을 영상에는 이런 종가 베팅만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강의를 찍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이거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제 채널을 보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 보시면은 여기 트레이딩 강의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위에가 최근에 올린 거거든요. 이 밑에서부터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막 유료 강의 200만원, 300만원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안 들으셔도 돼요. 제 거 그냥 듣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